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18년도 상반기 자기소개서 혹은 서류 탈락 원인 분석 두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역량적인 단어들에 대한 것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례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자기소개서 탈락 원인 분석 두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뭐예요? 자기소개서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답은 있겠죠. 그 오답 수련하는 시간, 지난 시간 1시간 했죠. 자, 이번에도 또 1시간 할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소개서 빼야 될 것 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방송을 좀 보시면서 빼야 될 것들을 좀 빼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이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이어가도 될까요?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구직자들이 피해야 할 자기소개서 유형 5가지를 봤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5가지를 추가적으로도 한번 볼 텐데요. 그 첫 번째가 선천적인 능력을 과장해서 강조한다라는 거죠. 뭐냐면 나는 1시간에는 이런 거예요. 미국에 가서 스타벅스에서 일을 했어요. 한 2달 정도 거기 연수하면서 스타벅스에서 어떻게 운이 좋아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매니저 총관리를 했습니다 라는 형태로 가신다고 한다면 그건 뻥쟁이가 되는 거죠. 그럼 뻥쟁이가 되시면 안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좀 현실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조금 자중을 하셔서 단어를 너무 뻥을 쳤거나 그런다면 좀 낮추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그렇게 써야겠죠. 미국에 있는 그 스타벅스에서 2달 동안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라든지 미국의 스타벅스에 대해서 스타벅스가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형식이 훨씬 더 정직한 거겠죠. 그렇게 쓴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거기는 꼭 좀 이렇게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예를 들면 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례를 너무 뻥튀기 한다. 이런 것들은 너무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감이 좀 잡히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해당 학교나 혹은 이제 이런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을 자기소개서를 올려서 좀 피드백을 좀 받으시면 더 좋겠죠. 자, 당연한 말은 길게 쓰지 않는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거죠.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회사에서 선배들을 따라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배우겠습니다. 혹은 청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내용이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에요. 복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연한 내용이겠죠. 이러한 내용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일 좋은 게 이제 직무적인 역할에서 해줄 수 있는 작은 부분을 얘기해 주신다면 그만큼 더 좋은 건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실무 경험과 지식 경험 강조. 이거는 더 이상 제가 강조하지는 않을게요. 직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해당 직무에 지원하는 역량적인 부분은 자기소개서 위에서부터 끝까지 좀 어필해서 써주시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내용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직무에 맞추시는 건 더 이상 강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닌 나를 어필할 것. 이 부분을 자기소개서에서만큼은 협동심 혹은 뭐 팀워크 이러한 어떤 역량적인 키워드에서 나타내는 어떤 사례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기적으로 좀 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말 이기적이 되라 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내용이 나를 중심으로 했던 내용을 위주로 쓰셔야 돼요.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고민이 되겠죠.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했지만 나는 항상 무임승차를 했던 친구야.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썼던 자기소개서에서 만약에 물론 무임승차 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조금 내가 한 것처럼 해서 혹은 내 시각에서 생각이라든지 그럴 때는 소재가 자꾸 약하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이나 혹은 그때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떤 생각했던 그 이후에 대한 개선 방안들 이런 것들 위주로 써주셔야겠죠. 지금 혹시 3학년들이 좀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설령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프로젝트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셔서 4학년 때 돼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쓸 때 내가 했던 내용들을 좀 어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4학년들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튜닝이 좀 필요하겠죠. 어쨌든 내가 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중심이 아니고 나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다라는 내용들을 써주셔서 반대편에 있는 평가자들이 아 얘는 이런 애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게끔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과보다 과정을 설명해라.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보고 싶은 건 문제 해결력, 창의력, 그죠? 조직 적응력 이런 것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얘네들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그 결과가 아니고, 그러니까 수상을 했다가 아니고 어떻게 수상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내용을 썼을 때 그 사람들이 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승했던 사례 혹은 1등 했던 사례만 써야 된다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과정적으로 좋았다고 한다면 혹은 과정적으로 뭔가를 배웠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실패를 해도 괜찮습니다. 실패를 했던 사례를 통해서 뭔가를 느낀 점이 있다면 그 과정적인 부분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돼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자기소개, 내 자기소개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같이 보고 있다면 참여가 된다면은 과정 중심으로 혹은 내 얘기 중심으로 그 다음에 당연한 말이 있다면 좀 우선 빼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빼주셔야 된다는 거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자, 자기소개서에 쓰지 말아야 될 필수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쭉 보세요. 공감. 자, 지금부터 한번 빼보세요. 여러분 자기소개서 보면서 이 내용이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좀 보세요. 공감, 배려, 경청, 소통, 책임, 격려, 칭찬, 호감. 자, 이러한 단어들은 썼을 때 대부분 좀 탈락 원인의 첫 번째 원인이 돼요. 왜? 많이 본 단어들이에요. 많이 본 단어. 누가 많이 보냐? 평가자들이 많이 보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빼주시고 그럼 선생님 뭐 쓰나요? 이 단어를 느끼게 했던 여러분 그 느낌, 생각, 사건 그걸 써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통을 볼게요. 소통. 가장 많이 쓰니까 그걸 하나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소통이란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건가요? 옆에 있는 친구하고 뭔가를 프로젝트 하면서 이 얘기를 열심히 들어줬다 혹은 들어줘서 문제를 해결했다가 아니고 이런 사건이어야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어디까지 인도를 했거나 혹은 글씨를 쓸 수 없는 노인을 글씨를 자필로 쓰게 했거나 예를 들면 뭐 은행적인 상황이에요. 단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은행에 인턴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손을 글씨를 모르는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글씨를 모르는 할머니가 오셔서 통장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 글씨를 내가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 할머니로 하여금 그 글씨를 쓰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그 친구가 소통을 잘하는 어떤 문제 해결적인 능력적인 부분이도 마찬가지고 소통을 잘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러한 사례들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좀 써주시면 좋겠죠. 단순히 소통을 잘했습니다. 책임감 있습니다. 격려합니다. 칭찬합니다. 라는 단어들은 일단 단어들은 걷어내 주시고 왜 그렇게 썼는지에 대한 이유를 혹은 사건을 생각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성을 요 단어들 말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남다른 사례를 좀 쓸 수 있을까?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했던 그 사건들, 사례들 중에 일단 안 좋았던 거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좋았던 뭐 관계도 괜찮고요. 안 좋게 끝났던 뭐 일도 괜찮고 실패했던 일도 일단 괜찮습니다. 그 사건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셨다면 그것을 안 좋게 끝난 거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생각들이 떠오르신다고 한다면은 그 사례를 지금도 넣으셔서 다듬으셔도 전혀 무방하다고 봅니다. 또한 나쁜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때의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좋겠죠. 지금 상황이 아니고 그때 나는 이 상황을 혹은 인턴하면서 그 대리님이 나한테 어떤 지시를 주셨는데 그거를 그냥 쭉 해서 하나만 한 게 아니고 이란 이안 삼안 해서 어떤 문제 해결적인 측면에서 세 개를 만들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다시 드렸다. 그러므로 인해서 뭔가 개선이 됐다.
라고 한다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했을 때 경력이 없잖아요. 보통 인턴 경험이에요. 인턴 경험 때 어떤 프로젝트 안에서 직접 참여해서 모든 것 다 개선했다라는 형식의 그런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실제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옆에 있는 친구 혹은 아는 사람이 그렇게 쓴다고 해서 위축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 사례가 드물긴 해요. 그렇지만 꼭 이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했던 사례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지금 상황에서 그때는 해결하지 못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은 한번 써보시는 게 좋겠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또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많이 쓰지 말아야 될 단어들. 첫 번째, 꼼꼼하지 않은 편이어서 성격의 단점에서요. 다이어리나 계획을 세워서 일간 혹은 월간을 정리합니다 라고 많이들 쓰세요. 혹시 이렇게 지금 쓰셨다고 한다면 당장 지우세요. 막된 말로 아예 빈칸을 넣어주시는 게 낫겠지.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흔한 단어입니다. 흔한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을 어떤 장점화하려고 해서 그렇게 쓰지 마세요. 그럼 오히려 다시 질문이 갈 수 있습니다. 단점을 쓰라고 했는데 단점도 아니고 장점도 아니고 이거 애매모호하게 쓰는 여러분들이 계세요. 자, 그건 이전 추세고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요즘 추세라고 한다면은 솔직하게 쓰시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좀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너무 치명적인 거 말고요. 욱합니다 이런 거 빼고요. 많이 들었을 거니까. 그런 거예요. 단점을 쓰되 이런 거예요. 저는 버티기를 잘합니다. 혹은 깡다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고 혹은 부족한 점, 예를 들면 위에처럼 꼼꼼하지 않습니다 라고 썼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좀 치열하게, 그냥 단순하게 노력이 아니고 치열하게 혹은 치밀하게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써주셔야지 그게 단순히 다이어리나 혹은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써주시게 된다면은 아니란 얘기죠. 좀 거친 단어를 써도 좋다라는 거, 뭐 버티기 잘한다, 혹은 깡다구 좋다, 뭐 이런 내용 써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단어나 이런 게 어떤 게 좋냐면 그 회사에서 해당 회사에서 쓰는 뭐 용어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단적인 예로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던전에서 뭐 어떤 캐릭터를 비유하면서 신년사를 쓰는 뭐 예를 들면요. 신년사를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게임을 비교해서 썼던 것들을 좀 착안을 해서 회사에서 주로 쓰는 단어들을 좀 가져오셔서 빗대어서 좀 써보신다고 한다면 훨씬 가독성적인 부분이 올라갈 수 있겠어요. 좀 차별화적인 부분을 좀 이제부터는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기소개서를 이번에는 하반기에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써보셔야 되는 게 좋겠는데 혹시 자, 첫 번째 소제목을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신문기사인데 부족한 분석력을 원인, 결과표의 작성을 통해 보완 중. 아, 소제목만 읽어봐도 얘가 지금 뭘 보완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시죠? 그죠? 소제목이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소제목 안에 혹은 문장 안에 뭐 숨겨놓는 듯한 그런 내용보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끝까지 뿌리가 깊은 나무는 잎이 푸르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적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유출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용을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살짝 좀 읽어볼게요. 자, 꼼꼼하지 못한 편이어서 하나의 상황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꼼꼼하지 못하대요. 왜냐하면 성격적인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크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제부터인데 하지만 저는 이런 단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원인, 결과표를 만들어서 잘 보세요. 사회적 원인, 성별, 나이, 소득 수준 등으로 기준을 나누어서 다각도로 상황을 바라보려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고쳐나가고 있거나 혹은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죠. 이러한 부분이에요. 바로 이러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했던 내용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차별화 전략 두 번째 또 볼게요. 가장 인사 담당자들이 조금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냐면 또다시, 도전하다,
반복하다, 문제를 인식하다, 개선하다, 제안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기소개서에 이러한 내용이나 단어들이 조금씩은 들어가 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또다시 도전하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한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인식 개선하다. 뭔가를 주도적으로 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 수 있겠습니다. 제안을 하거나.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제안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뭔가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회사가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입사원에게도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하거나 개선하거나 문제인식을 했습니다라는 단어와 혹은 그와 관련된 사례를 써보신다면 좋겠죠. 혹시 지금 그런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고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좀 실패했던 사례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성공했습니다. 혹은 마무리했습니다. 라기보다는 결국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 혹은 배웠습니다. 라는 내용이 훨씬 더 차별화되거나 신선함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빼야 할 단어들 좀 더 볼게요. 자, 무조건 혹은 무엇이든 매우 최대한 빨리 지금 자기소개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이러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다면은 지금 빨간 줄로 일단 그으세요. 필요 없는 단어들입니다. 자, 부족하지만 이론은 알지만 너무나도 뻔한 내용이죠. 이거는 쓸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지로 쓴 거예요. 역시 지우세요. 무엇뭐일 것입니다. 무엇뭐 할 것 같습니다. 무엇뭐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확실한 것만 쓰세요. 무엇뭐일 것입니다. 아니에요. 무엇뭐입니다예요. 뭐뭐 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뭐뭐 하겠습니다. 라고 쓰세요. 이 단어들이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학과, 그다음에 총학, 과대, 알바 지우세요. 길게 정확한 명칭을 쓰세요. 그 다음에 혼자서도 잘해요. 이건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했을 때 프로젝트나 그러니까 혼자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번 학기 동안 혼자 공부 열심히 해서 그 A+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되도록이면 지양해 주시고요. 다른 팀원들과 뭔가를 했거나 협업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사예요.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 빼야 할 문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분량보다 핵심이 중요하다. 뭐 500자예요. 근데 아무리 써봐도 한 200자, 300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다 막 계속 살을 붙이다 보면 중언부언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500자면 한 400자 내외도 괜찮으니까요. 군더더기를 빼고 좀 삭막하더라도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건 비즈니스 문서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경험에서 한 명을 까는 듯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먼저 화가 이제 그때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걔 때문에 그때 열받았거나 혹은 걔가 너무 안 나와서 막 한 두세 명이서 계속 아무것도 안 해서 결국 나 혼자 다 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왜 아니냐면 프로젝트를 남들 탓하는 듯한 이러한 내용들은 얘는 회사에 들어와서도 남을 탓한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좀 살짝 빼주시는 거.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빼야 될 내용들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무조건 배우겠다 아니에요. 있으면 빼세요. 배우겠다가 아니고 난 이미 배워서 너네한테 이런 걸 해줄 수 있어 라는 내용이 들어오셔야 되겠고요. 전 직장에 대한 분노예요. 인턴 했었는데 거기에 대리가 과장이 너무 막 업무도 막 개판으로 지시하고 막 화만 내고 뭐 이런 내용들 역시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란 내용들은 그 단어들은 빼주셔야 되는 게 이 글 자체가 여러분들 거라는 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빼야 될 문장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한번 알아볼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베낀 듯한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지난 학기에 합격했던 자기소개서는 참고사항은 되지만 얘를 그대로 좀 베껴오신다면 담당자들은 이걸 쉽게 알 수 있는 게 비교하면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비교하면서 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혹은 읽었던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상한데? 라는 느낌들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야? 라고 하게 되면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의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과감하게 혹시 베끼셨던 내용들이 그대로 갖고 오셨다면 빼주시면 좋겠고요. 산만한 자기소개서, 주를 늘린 거죠. 요거는 제가 빼야 된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관심이 적은 자소서. 자, 회사에 대한 관심이 적은 자소서가 뭐냐면 내 거는 봤을 때 한 두세 줄 내용밖에 없는데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이 다른 친구, 그러니까 평가자의 입장에서 얘는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잘 녹여냈어요. 그러면 이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안에는 전반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뭘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녹아서 들어가야 돼요. 단순히 내 얘기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베껴서도 안 되고요. 자, 직무를 틀리게 하는 경우가 뭐냐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R&D 친구들이 뭐 생산 관리나 생산 기술에 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쓰다 보면은 약간 뭐 조금씩 수정하다 보면 핀트가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장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연구개발인데 나는 생산 관리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연구여서 여러 팀이 같이 일하는 것도 좋은데 개인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이건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빼주신다라는 거. 미사하고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식상한 자기소개서, 이게 뭐냐면 축구를 하거나 동아리 활동하거나 이런 거예요. 총학을 하거나 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대로 쓴 친구들이에요. 저는 축구 동아리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11명이었고요. 저는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식상하게 되는 거죠. 특별한 내용이 안 나오게 된다는 거죠. 다음에 또 부정적인 단어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부정적인 단어는 뭐냐면 긍정적인 단어로 모두 다 바꿀 수 있어요. 모두 다. 단어에서 일단 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기소개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단어가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단어로 싹 다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 글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나에 대한 인상 자체가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용이 모순되는 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위에다가는 뭔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은 성실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고, 혹은 꼼꼼히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을 썼는데 밑에 가서는 조금은 덜렁대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내용을 쓰는 경우예요. 그렇죠? 꼼꼼하다고 해놓고 밑에 가서 조금 덜렁댑니다. 라는 내용을 하지만 열심히 합니다. 라는 내용을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바꿔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과거 경험이 없어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과거 경험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 스타 기법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쓰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봉사활동을 가거나 혹은 가족관계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꼭 문제 해결만이 답은 아니거든요. 어떤 봉사활동을 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들 혹은 연민이 느껴져서 내가 어떤 행동을 더 하게 됐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주신다면 꼭꼭 스타 문제 해결 기법으로 쓰지 않으셔도 충분히 느껴진다라는 거. 자, 전체적인 좀 사례를 한 두세 개만 좀 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좀 써야 되는 거니까. 자,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 이루고 싶은 꿈. 여기 삼성만 보지 마시고 이루고 싶은 꿈과 왜 이 회사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봤을 때 첫 번째 봅니다. 수제목이에요. 열정에 도전하라. 도대체 무슨 열정을 어떻게 도전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제목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내가 했던 직접적인 사례에 대해서 그걸 축약해서 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금 살짝 읽어볼게요. 저는 미세공정을 공부하며 물리적 한계 극복을 통한 첨단 공정 개발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었고 저의 열정을 실현해줄 확고한 비전이 제가 회사를 선택한 기준이 됩니다. 이게 아니고 자, 여러분의 비전이 아니고요. 회사의 비전을 보셔야 돼요. 자, 지원 동기를 쓰는 데 있어서의 그 차이점 있잖아요. 그죠? 방법들이 첫 번째 가치관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인재상을 갖다서 교집합을 찾아낸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원 동기적인 부분에서는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그런 꿈이나 목표나 혹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주셔야지 내가 회사에서의 어떤 확고한 목표를 바라는 건 아니죠. 회사 목표가 그러니까 내 목표인데 회사의 목표하고 같은 거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제 가치관이나 목표나 매출에 맞추시는 거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조금 더 계속해서 읽어보면 완벽한 솔루션과 미세공정 기술력으로 미래를 점유하는 삼성의 파운드리 비전과 함께 식지 않는 열정으로 자 여기가 바로 문제예요. 자 식지 않는 열정으로 한계 도전. 이 친구들 뭐냐면 단순히 이 뒤에 뭘 더 써야 되는데 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식지 않은 열정으로 한계에 도전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지 않은 열정을 한계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써주셔야 돼요. 그게 어디서 갖고 오면 돼요?
회사에서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 되거나 지금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걸 가져오셔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 단적인 얘기를 좀 살짝 예를 들어보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조금 핀트를 살짝 벗어나게 쓴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그걸 나무라지 않아요. 왜?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해보지 않았지만 뭔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구나라는 것을 노력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라는 얘기죠. 결국 다시 정리하면 회사에 들어와서 저는 이 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쓴다고 해서 만약에 회사에서 우리 이런 사업 이렇게 안 할 건데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여기까지 좀 알고 조사하려고 왔겠구나, 조사해 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괜찮다라는 거, 거기까지 쓰라는 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마지막 부분에서 자꾸 흐지부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사업부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꼼꼼히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만 좀 여러분들 심화적으로 디테일하게 써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는 완전 180도 달라지는 자기소개서가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쓰시면서 스스로 한번 다듬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상반기에 자기소개서 탈락 원인 분석을 조금 해봤는데요. 자기소개서에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좀 수정해야 되는, 빼야 되는 단어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장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내 자기소개서를 좀 비교하면서 좀 빼야 될 단어들, 제가 말씀드린 거 좀 빼보신다면 훨씬 더 구체적인 자기소개서가 될 거니까요. 합격 확률도 올라가겠죠? 여러분 조금 더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